2026년 2월 26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보면 여기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놨던 게 있었는데 이 선이죠. 이 선을 지금 일단은 옮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게을러서 선 표시를 옮겨야 되는데 안 옮겼던 선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선이 이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이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었는데 그 선을 그냥 그대로 뒀던 게 다른 분들한테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옮겼는데 이 선은 뭐냐? 시작점이 여기로 하니까 너무 선이 누워가지고 제가 선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DD 라인, 이것도 ABC D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 파동 마감하는 거를 지금 ABCD 불규칙 확산형 이 바의 연장 계속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불규칙 연장을 하고 고점 갱신하고 나면 이제 하락하는 파동이 되는 그 이 바의 DD 라인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이 라인 연결해줘.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본 이유는 밑에서 연결된 라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인 여기 연결했거든요. 이 라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건드리면 또 DD 라인이 밀릴 텐데 밑으로 밀리는 과정 없이 지금 터치하지 않고 여기 있는 DD 라인을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DD 라인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얘가 이 DD 라인을 건드리고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 건드리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충분히 건드린 것 같아요. 올라가던 시간에 비해서 내려왔던 시간이 충분해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0.618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0.618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0.618에 딱 걸렸네요. 여기 1.61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 0.618 올라갔던 시간에 0.618 되돌림하고 시간 되돌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죠. 그러면 시간 되돌림 이제 충분한 것 같고 이제는 되돌림 마치고 DD 라인도 채널도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주신 게 다시 이 상태로 내려가서 이 저점 또는 이 저점을 건드리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셨나 봅니다. 여기 삼각형 플러스 WXYXG는 X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X가 되면 여기가 다시 WXY, XZ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삼각형 플러스 WXYXG이기 때문에 X가 안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가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삼각형까지가 A파, B파, C파, WXYXG가 C가 되죠. C하고 D가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D가 내려올 때 A, B, C, D 불규칙으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DD 라인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다시 채널 확인하고 올라가면 D파는 끝난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은 얘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도 first principle이 있는 것처럼 파동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각형 플러스 WXYX를 만들었던 얘기는 여기서 파동이 끝나면 일단은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고점은 일단은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점을 건드리고 나서 ABC하고 내려올 수는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고점 넘기는 거는 일단 넘겨야 됩니다. 얘가 넘기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봐야죠. 그래서 얘기 드렸던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올렸다가 내려와다가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삼각형 A파 만들고 A, B, C, D, E로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터미널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 그 시나리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고점 넘기고 나서 X파 만들고 ABC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X파는 이 고점 넘기고 나서 적어도 ABC가 하나 더 나와야죠. 그래 해야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A파 그 다음에 X 그 다음 ABC 해야 이 전체가 X가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ABC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ABC가 아니고 여기가 WXY가 아니면 ABCDE가 되는 거죠. 그러면 ABCDE가 되면 이 저점 내리고 나서 한 번 더 ABC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WXYXZ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ABCDE 하고 나서 ABC 한 번 더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복합 조정 Y파가 나오면 ABCDE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ABC 해서 복합 조정 두 번째
번째 지나서 세 번째 복합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갈 건지 특별한 경우로 갈 건지는 시장 마음이니까 우리는 항상 그 시나리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 게 언제냐 하면 이 고점을 넘기고 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갈림길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인을 제가 옮기고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제 보니까 여기 고점이 72300이네요. 자, 그러면 현재 파동은 72300을 만날 때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때 가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엑스파 내렸다가 다시 터미널 만들어서 올라가든지 또는 복합 조정을 하나 더 만들거나 내려와서 복합 조정을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ABC로 내려오든지. 이때 ABC로 내려올 때는 이 저점을 안 건드려도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2파로 내려오면 반드시 이 저점을 건드리고 내려와서 ABC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삼각형 플러스 WXYXD라고 써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WXY라고 써놓은 거,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지 그게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드려도 그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각형의 WXYXD는 X파가 될 수 없다고 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삼각형 플러스 WXYXD는 X파도 아니고 삼각형의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D도 안 되는 파동이라는 거는 책 전체에 나오는 맥락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 보고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얘는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 고점을 아직 못 넘겼기 때문에. 얘가 뚫고 내려오려면 일단 먼저 여기를 먼저 뚫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도 내려옵니다. 지금은 못 내려오죠.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파동의 이치를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파동은 얘를 건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는 갈림길에 들어갈 거다. 그냥 올라가는 파동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파동으로 진행하거나 이제 갈림길이 정해질 텐데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자. 72300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파동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잘 나온 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 GPU는 많이 팔리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네들 순환 출자 비슷한 루핑으로 해가지고 순환 매출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판매한 GPU가 지금 쌓여있다며. 팔긴 팔았는데 지금 전력 수급이 안 돼가지고 설치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계속 팔면 그게 계속 팔 수는 있냐 하는 시장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5.46 빠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는 있을 거예요. AI의 시대가 다시 그 시계가 거꾸로 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엔비디아의 GPU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점점 적어질 거다.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에 더 많은 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젠슨 황은 최고의 추론 칩이라고 얘긴 하는데 전력 소비 대비 가격 대비 최고는 아닌 거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캐시플로우를 다 빨아가고 있는 지금 GPU라는 거죠. 캐펙스 투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넘어간 데도 있고 마이너스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년 만기 채권도 발행을 하고 하는 걸 보니 엔비디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진 않겠구나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이클 버리처럼 엔비디아의 숏 포지션을 가져야 될 만큼 엔비디아가 비관적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그래도 잘 나가던 그 추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진 이후로 나스닥이 오늘 아침에 이만큼 한 1.9% 정도 1.79까지 본 것 같은데 많이 빠졌었어요. 이 빨간 라인은 지금 DD 라인이고요. 이 오렌지색 라인은 이 저점 찍고 그러니까 WXY를 만들고 나서 이 저점에서부터 시작된 파동입니다. 근데 이 파동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가 지금 DD 라인이긴 한데 여기 ABCD 또 ABCD ABCD 해서 DD 라인이긴 한데 좀 가파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보다는 누워야 되는데 아직은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치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을 치고 올라가는 게 이 고점을 넘어서서
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고점을 넘어서서 치고 위에 상방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방을 건드린다. 그러면 또 한동안 빠질 수 있어요. 위에 표준형 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이 기울기를 이렇게 눕히려고 하면 여기 상방을 건드리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더 옆으로 가서 이 라인을 눕힐 수 있습니다. 눕혀야 됩니다. 그래야 고정갱신도 하고 안정적으로 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진행된 파동에 대한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동, 얘 있잖아요. 얘 지금 여기랑 여기 이은 DD 라인을 가지고 수평 이동한 겁니다. 딱 그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얘를 건드려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방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걸 마치고 나면 기다리는 소식이 나오면 아마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라인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접점을 타고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 참조하시고요. 계속될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스닥 파동은 옆으로 이동하거나 밑으로 이동해서 이 DD 라인을 조금은 더 눕혀줘야 된다. 눕히고 나서 고점 갱신하러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이 추세 얘기 드릴 때 이 추세는 현재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추세는 여기서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추세 DD 라인은 이 라인이었고요. 이 라인은 뚫고 올라가다가 한번 건드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던 추세는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파동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추세는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동은 여기 올라간 DD 라인, D 또 A, B, C, D 했던 그 라인을 그은 선이 얘네들이었거든요. 여기랑 여기 그 라인을 다시 돌파하고 나서 확인한 겁니다. 여기. 자, 그러고 나서 얘는 조금 더 수평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조만간 뉴스가 뜨면, 그러니까 올라갈 핑계만 갖춰지면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상방으로 진행하는 거를 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그것도 미국의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서 주식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11월 3일 중간선거는 필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고요. 시간을 끌면서 미국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전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미국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라마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뭐 라마단이 3월 중순이라고 그러죠. 그걸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한 목적이 달성이 되면 뭔가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란 내부에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긴 한데 시간이 누구 편이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미국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AI입니다. 그런데 AI 버블은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AI 버블이 되려면 뭔가가 터질 만큼 커져야 되는데 아직은 터질 만큼 커지지 않았습니다. 버블 앤드 버스트거든요. 근데 버블은 없는데 버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정고점 갱신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 챙겨보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파동도 그 맥락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기 5연장 터미널 E파 연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A, B, C, D, E 연장된 E파가 A, B, C, D 하고 나서 다시 DD 라인 현재 만들었는데, 예전에 있던 DD 라인에 비해서 충분히 지금 눕혀놓았다. 그래서 내려왔던 추세는 이때 이미 꺾어 올렸고, 지금은 올라가던 파동 A, B, C, D파에 대한 추세 다시 꺾고 올라섰기 때문에 파동은 위쪽으로 발사를 하기 위한 excuse, 핑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